이번에는 주어진 수가 4부터 9까지겠지요. 여기에서 4초가 9 이하인 수를 우리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4초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4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데 초과는 무슨 동그라미를 한다 그랬죠? 무슨 색? 흰색이에요. 흰색 동그라미를 하고 초과니까 자 4보다 큰 쪽으로 가겠네요. 자 어디까지? 9까지요. 9 이하 그랬어요. 그러면 9에다 동그라미를 하는데 이하는 동그라미 안을 가득 채워주라고 검은 동그라미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하니까 9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런 수직선 위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선을 보고 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4초가 9 이하예요. 수직선을 보고도 얘가 초과인지 이상인지 또는 이하인지 미만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초과 9 이하가 되는 거예요. 검은 동그라미는 이하, 이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에 있으면서 그렇다면 4초가 9 이하인 수는 이 수 중에서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수직선을 보고 읽어봐야죠. 4는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럼 5부터 5, 6, 7, 8, 9는 검은 동그라미죠. 2 하니까 9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4, 5, 6, 7, 8, 9. 자, 이렇게 썼는데 맞을까요? 틀렸지요? 4초간은 4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4초간은 4보다 큰 5, 6, 7, 8, 9가 해당이 됩니다. 자, 초과 조심하셔요. 초과는 그 수가 포함되지 않고 그 수보다 큰 수부터 들어가요. 4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지만 흰 동그라미라고요. 그래서 4를 읽어주지 않고 5, 6, 7, 8, 9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5 이상 8 미만이라 그랬어요. 수직선 위에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이상은 무슨 동그라미예요? 검은색 동그라미지요? 그러면 우리가 점을 찍을 때 이 요 수직선 위에다 동그라미를 하고 이상이니까 검은 동그라미 안에 색을 칠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상은 5보다 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이번엔 8 미만이에요. 그럼 8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데 미만이에요. 무슨 색 동그라미일까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을 채워주지 않아요. 8 미만이면서 8보다 미만은 작은 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거 5 이상 8 미만인 수는 요 안에 있는 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5 이상 검은 동그라미죠. 이상은 구수가 포함이 된다고 했나요? 이상이나 이하는 구수가 포함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5는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5 이상은 5, 그 다음에 6, 7, 8 좀 보셔요. 8은 미만이에요. 흰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미만은 읽어줘요? 읽어주지 않나요? 읽어주지 않아요. 구수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5 이상 8 미만인 수는 5, 6, 7 여기까지 5, 6, 7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림하기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이상이나 이하는 구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때는 동그라미 안을 색을 칠해줘요. 그래서 검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미만이나 초과는 구수가 포함되지 않아요.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때 흰 점으로 흰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상이나 이하 검은 동그라미는 구수를 읽어주는 거고요. 미만이나 초과 흰 동그라미는 구수를 안 읽어준다고요. 그래서 4초가 9 이하다. 이 수 중에서 4초가 4보다 큰 거. 4는 포함이 되지 않고 4보다 큰 거니까 5, 6, 7, 8, 그 다음에 9 이하니까 이하가 들어가면은 검은 동그라미면
되면서 그 수가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9까지 읽어줬지요. 5, 6, 7, 8, 9 이렇게 읽어줬고요. 5 이상 8 미만 5 검은 동그라미면서 5가 포함이 됐습니다. 8 미만 흰 동그라미입니다. 8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6, 5, 6, 7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림하기 올림, 버림, 반올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올림, 버림, 반올림.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에서 아래에 있는 수를 모두 올려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버림은 구하려고 하는 자리 아래 수를 모두 버린다. 모두 버려서 나타낸다.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에 한 자리 숫자 아래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리고 5 이상이 되면 5부터는 올려준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32,801이라는 숫자를 하나 써놨어요.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가 되겠지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올림에서 우리가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자. 자, 지금 기준이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1000의 자리까지요. 그러면 우리는 1000의 자리 바로 한 자리면 100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1, 10, 100,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여기까지 나타내니까 우리는 올림이나 버림이나 반올림을 100의 자리에서 기준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고 하려면 여기서 1000의 자리라고 하면 1, 10, 100, 1000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 놓으셔요.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우리는 그 밑에 자리에서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올림이다. 올림은 그 밑에 수가 어떤 수래도 다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32,801에서 1000의 자리까지 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자, 100의 자리가 8이지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33,000 이렇게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집니다. 여기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33,000이 되고요. 버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우리는 여기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1000의 자리 밑에서 버림을 하세요. 그럼 여기에 아무리 큰 수가 있든 적은 수가 있든 버림하세요. 그럼 무조건 버려주는 거예요. 얘를 다 버린다고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32,00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올림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는데 반올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5부터 5 이상이면 무조건 하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우리가 100의 자리를 보니까 100의 자리가 8이 됐어요. 8은 5 이상이 5보다 큰 수니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33,000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요. 올립니다.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1000의 자리에서 표시를 한번 해놓고 1000의 자리 바로 밑에 자리에서 올리든 버림을 하든 반올림을 하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8이니까 8이든 1이 되든 올림하라. 그럼 무조건 올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33,000이 됐고요. 버림이다. 그러면 1000의 자리까지 버림해서 나타내세요. 그럼 100의 자리에서 버림을 해주라고요.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버림하여라. 그럼 무조건 다 버려진다고요. 반올림 하세요. 그럼 반올림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100의 자리 수가 5보다 큰 수면은 무조건 반올림이 됩니다. 하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하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33,000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수를 다시 하나 써놓을게요. 이번에는 4,509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 거예요. 100의 자리까지 올림, 버림, 반올림. 자,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올림에서,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의 자리에다 먼저 표시를 해주자고 했어요. 1, 10, 100. 여기네요. 100의 자리가. 우리는 여기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타내려면 그 밑에 자리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든 버림을 하든 반올림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올림을 한번 해볼게요.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러면 우리는 10의 자리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0의 자리 수가 0이에요. 자, 여기는 0이지만 올림할 때는 주의해서 뒤에 것도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는 0이지만 그 뒤에 9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뒤에 숫자가 무언가가 있으면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4, 6, 0, 0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올림하면은. 그래서 4,500인데 4,500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4,600이 됩니다. 여기가 0자리 요거 주의하셔요. 올리는 자리가 0이지만 그 뒤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얘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600이 됐고요.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자, 10의 자리에서 버리를 했으니까 무조건 버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4,50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올림 해볼게요.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반올림일 때는 바로 그 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 자리수가 5 이상이면 5, 6, 7, 8, 9, 5 이상이면 올릴 수 있는 반올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0이에요. 뒤에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반올림에서는 이 자리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올림 같은 경우는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4,500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올림, 올림, 버림. 여기에서 보면 올림은 어떤 수가 됐든 무조건 올려준다. 그 다음에 버림은 어떤 수가 됐든 아무리 큰 수가 됐든 버림은 그 수, 기준수 밑에서 무조건 버려준다. 반올림은 뭐부터요? 5, 6, 7, 8, 9. 5 이상의 수는 무조건 한 자리로 1이 올라간다. 앞에 자리로 한 자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올려주고 버림하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100의 자리 바로 밑에 10의 자리에서 버려준다. 그 다음에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100의 자리 바로 밑에 10의 자리에서 계산을 해주자고 했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5보다 큰 수, 5 이상이면 반올림을 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처럼 5보다 작은 수예요. 0이잖아요. 그러면 반올림이 안 되니까 그냥 4,50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분수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은 진분수와 가분수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진분수, 분수는 우리가 읽을 때 어디 먼저 읽어요? 밑에 있는 걸 분모라고 하고 위에 부분을 분자라고 해요. 자, 분수를 읽을 때는 분모부터 5분의 4, 5분의 1, 5분의 5, 5분의 7 이렇게 읽어줍니다. 분모부터 읽어주지요. 자, 분수를 보면은 우선 진분수와 가분수를 한번 볼게요. 진분수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때 분모가 분자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진분수는 분모보다 분자가 작은 것은 진분수가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밑에 부분이 크고 위에가 작아야지 좀 안정감이 있지요. 수에서도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으면은 안정감이 있네. 이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자, 분자가 분모보다 작을 때 여기가 분모가 되고 여기가 분자잖아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수 표현을 했을 때 좀 안정감이 있는 수를 진분수라고 해요.
그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 중에서 지인 분수는 뭔가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수니까 5분의 4는 진분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애요. 5분의 1도 진분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분수를 한번 볼게요. 가분수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분수라고 하지요. 여기가 분모가 되는 거고 여기는 분자예요. 가분수의 경우를 보니까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지요. 분모 밑에 받치고 있는 분모가 커야 되는데 지금 분자가 더 커요. 위에 머리가 더 클 때는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반드시 머리 부분 분자가 큰 것뿐만이 아니고 분모와 분자가 같은 수도 가분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분의 5도 가분수가 되는 거고 5분의 7도 가분수가 됩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던지 또는 같은 분수를 가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분수와 가분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대분수, 대분수가 뭘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수가 있는데 수 앞에 어떤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 것, 자연수와 진분수가 같이 있는 것을 대분수라고 합니다. 대분수, 얘를 읽을 때는 2와 5분의 4 이렇게 읽고요. 얘는 4와 5분의 1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를 자연수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는 진분수죠. 진분수잖아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것을 대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읽을 때 2와 5분의 4, 4와 5분의 1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번에는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는 자 진분수의 덧셈 뺄셈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수준대로만 할게요. 자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이에요. 자 이럴 경우 분수의 덧셈에서는 지금 분모가 둘이 똑같지요.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3이 되고요. 밑에 거 보세요.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는 6분의 3에서 6분의 2를 빼래요. 분모가 똑같지요? 자, 6분의 그대로 써주고 분자에서만 빼주면 됩니다. 3에서 2를 빼면 1이 되겠지요.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는요. 자, 밑에 분모가 다른 거는 나오지 않아요. 분모가 같을 경우에 덧셈 뺄셈만 나오니까 이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이요. 분모가 같을 때 분모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지요.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같네요. 분모 그대로 써주고 빼기네요. 분자끼리 빼주면 됩니다.